안녕하세요. 띵커꾸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보통은 너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일들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굉장히 어렵게 성장 과정을 넘어가는 그런 가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요, 아이의 공감 능력보다는 부모님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나 주변 성인, 주양육자들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들 나 빼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들 공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어른들은 조금 마음만 먹으면 공감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작은 말의 하나의 차이를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나 그 문제나 그 말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큰 작은 문제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이 판단 기준이 높아질까요? 제가 어떤 설득을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지만 저는 하나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그 아이가 이 내용을 인정하는지, 똑같은 말도 그 부모님께 설득이 됐는지, 깊이 감동이나 이해가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관찰하고 다시 되물어요. 어떨 때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 부모님이나 그 아이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분이나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누구에게든 설득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제가 말로도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상대방이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전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공감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다른 말이나 다른 예시나 다른 행동을 해서 아니면 모델링을 해서라도 이 내용을 다시 공감시켜내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유의미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공감하지 않은 거예요. 나 또한 그 상대방을 공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내 생각을 그 공감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공감 능력을, 이 말을 이해하면 공감 능력을 끌어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판단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빠진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가 너무 쉬워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 마찬가지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드릴 수 있냐면 어떤 일이나 문제나 크기나 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아보려면요. 정말 큰일이지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작은 공감으로 넘겨도 돼요. 큰일이 아니게 넘어갈 수 있게 문제를 잘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이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한 사람은요, 다시 설명을 해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게 작은 일일 수 있겠네. 이게 정말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큰 일일 수도 있겠네.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 한 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는 이유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어른들이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이 다르면요, 어른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아이보다는 어른들이 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울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둘의 공감 능력이나 관계 형성은 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끼리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행동 관찰로 이거를 많이 관찰하고 이 아이들이 높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을 좀 기르도록 해줘요. 어떤 행동이냐면요. 아이들끼리 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따돌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속상하지만요. 내 아이가 리더가 됐을 때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누구든 인생에서 리더가 되기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이 주어져요. 그때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기회를 너무 잘 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못 잡아도 언젠간 너희들이 잘 잡아도 괜찮아 라고 편안하게 그런 말들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중요한 건 리더 역할을 했을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으면 본인은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또 한 명이 더 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룹을 지어버려요. 그런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외로울 때보다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잘 못 보세요. 그런데 공감 능력을 길러주려면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전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그랬을 때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요, 굉장히 아이를 성숙하고 리더적인 성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면서도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로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리더 역할을 했을 때 약해 보이는 친구를 이렇게 따돌려 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항상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인기가 있을 수 있거든. 혼자 있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게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시선을 골고루 돌리게 해줘요. 그러면 사고도 골고루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성숙하게 자라요. 이런 아이들은요, 제가 하는 말을 너무 잘 이해해요. 이렇게 둘이 놀더라도 그 한두 명의 못 껴하는 친구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안으로 품어줘요. 제가 박보검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박보검이 어릴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릴 때 우리끼리만 놀자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착한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 있건 따돌려지건 같이 있건 그 한두 명의 약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항상 넓게 봐주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요,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모두를 이런 성향으로 가르치고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아이들의 능동성을 굉장히 높여 올려주는 반면 이런 행동이 보일 때는요, 그 아이와 제일 처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또는 이제 여러 친구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즐거운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리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내 아이라면 한두 명이 나중에 낀 친구들이나 조금 약해 보이는 친구들을 나도 모르게 따돌려 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제가 사용하는 공감 능력이나 공감 태도를 너무 잘 이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가끔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실 때도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 상황을 너무 편안하게 잘 넘겨주는 역할을 오히려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뢰가 너무 쌓이고 저희도 신뢰가 너무 쌓이고 아이들은 더 편안하게 그런 갈등을 겪을 일 없이 스스로의 능동적인 몰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계면 얼마나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배운 아이들은요, 사회성이나 인지나 언어 발달이나 신체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의 능력에 상관없이 끊임없는 몰입과 도전감을 이끌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방대한 말인데 이 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통합되고 있어요. 언젠간 제 이야기를 오래오래 듣거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감 능력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요소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울 일이야? 이게 그럴 만한 일이야? 이런 말은 저는 이런 말을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일이야? 그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말을 한번 배워보세요. 아이고 어떡해. 그랬겠다. 아휴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아이들은 너무나 더 쉬워요. 아휴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들리는 말로 들려주면 해답은 아이들이 깊이 고민해서 스스로 찾아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아이를 크고 성향 깊은 넓은 인재로 키우면서 스스로의 삶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게 지원하는 일이 제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가치로운 일이 될 거예요. 오늘 말이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모르겠으면 첫 번째, 이게 울 일이야? 이런 말 하지 않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말을 할 때는요, 너무 공감돼서 주변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요. 부모님의 얼굴이나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스스로 카메라를 켜서 찍어보세요.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떡해, 어쩌나, 어떡하지? 어떡해?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돼요. 어떡해?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영혼 없이 어떡해? 아이고 어쩌나? 그래? 그럼 어떻게 했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가짜말로 알아들어요. 어쩌나? 어쩌나? 어떡해? 어떻게 해야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속상했겠다. 많이 속상했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제가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서 조금 어색한데요. 이 말을 연습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당당하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공감 능력을 키워주세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 능력을 키우면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낯설지만 내 스스로가 정말 가치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해진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밤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